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랑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스텝 3 문제들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9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어느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아리의 회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요. 구성원 모두 후보자 중 1명에게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를 지금 A라고 할 거고요.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를 B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무기명과 기명의 차이는 내가 이름을 밝히고 투표를 하느냐, 기명. 그다음에 무기명이라는 거는 내가 이름이 없이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게 투표를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2명의 후보가 있어요. 뭐 A, B라고 해봅시다. 그런데요, 그 9명이 A에게 투표할지 B에게 투표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순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기명투표입니다. 하지만 내가 9명의 표가 다 똑같은 표라고 보는 거야. 그 9명의 표에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은 거지. 그냥 얘는 서한나표, 얘는 서민주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써져 있는 거는 기명투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은 투표는 무기명투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종류에 대해서 지금 중복을 허용하여 내가 9개의 표만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A가 4개 뽑힐 수 있고요. B가 5개 뽑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표는 다 동일한 걸로 보는 것이 바로 무기명 투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권이 있는 거야. 선생님한테 A를 뽑을지 B를 뽑을지, 그 다음 친구에게 A를 뽑을지 B를 뽑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중복 순열, 중복해서 내가 A를 뽑아도 상관없고 B를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9명에게 동일하게 2개의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복 순열로 뽑는 것이 바로 기명투표예요. 알겠죠? 기명투표는 중복 순열로,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중복 조합으로. 중복 조합의 의미는 A, B를 투표한 친구들이 합쳐서 그 투표한 결과의 수가 9개만 딱 맞으면 된다는 거야. 기권이나 무효표가 없기 때문에 A나 B는 반드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해보면은 이 H9를 구할 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2 플러스 9 마이너스 1, C9 이렇게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C9죠.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다? 10C1이랑 같다 해서 얘는 10개 이렇게 10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각각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9명에게 2의 9제곱 이렇게 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51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512와 10을 더해줘서 바로 522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골프공, 탁구공, 테니스공, 야구공 중에서 우리가 10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총 10개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골프공은 2개 이하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 같은 종류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골프공은 골프공끼리, 그 다음에 탁구공은 탁구공끼리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야. 그 종류끼리는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구별하지 않으며 각 공은 10개 이상씩 충분히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건이 붙은 건 바로 골프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골프공 X, 그 다음에 탁구공 Y, 그 다음에 테니스공 Z, 야구공 W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랑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총 몇이 돼야 되냐면 10개를 유지해야 돼요. 하지만 단 조건이 있어. 얘를 수학적 기호로 표현해보면 단 X는 2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붙은 거예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는 빵개, 1개, 2개의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X가 0인 경우. 자, X가 0이라고 하면 Y, Z, W를 더해서 지금
10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충분히 10개 이상씩 있고요. 하나가 빵개가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거야. YZW를 더하여 10개가 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복 조합이었죠. 3H10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YZW 그 문자의 개수만큼 3 써주시고요. 그 합이 10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두 번째. X가, 즉 골프공이 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X가 1이야. X가 1이면 이항하면요. YZW를 더해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9가 되어야 그래야 합이 10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는 X는 2인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X가 2라고 하면 YZW를 다 더해서 8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YZW 얘를 더해서 8이 되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중복조합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H9, 여기는 3H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3H10 더하기 3H9 더하기 3H8의 결과를 모두 다 더해주세요 라는 결론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3H10 같은 경우에는 둘이 더해서 그러면 13이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12입니다. 12C 10 더하기 이번엔 3과 9를 더하면 12죠. 그러면 여기가 11C 9 이렇게. 그 다음에 3과 8을 더해주면 뭐가 냐면 11이죠. 그래서 10C 8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12C 2 그 다음에 11C2, 그 다음에 10C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2 곱하기 11, 그 다음에 2 곱하기 1, 그 다음에 11 곱하기 10, 2 곱하기 1, 그 다음에 10 곱하기 9,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약분할 건 약분하고요. 계산하면 66 더하기 55 더하기 4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가 100이니까 결과적으로는 166입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어느 중국집에서 자장면, 그 다음에 짬뽕, 볶음밥 이렇게 세 종류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중에서 N인분, 그러니까 사람이 몇 인분인지 모르겠어요. 주문하는 방법의 수가 36일 때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종류의 메뉴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는 N인분을 주문하는 방법의 수를 다시 구해주세요 이거예요. 자, 문제에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힌트가 이게 주어졌네. 방법의 수가 36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N은 무엇인지 구하고 두 번째, 이번에는 각각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해서 그렇게 됐을 때 N인분을 주문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종류가요. 몇 가지가 있냐면 짜장면, 짬뽕, 볶음밥 총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N인분을 주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3, 3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가 지금 36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여기 말이 없지만 사실 사람 객체를 서로 다른 걸로 본다면 중복 순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N인분, 사람을 다 똑같다고 보고 4개 N개의 사람의 몫을 구하려고 하는 방법의 수라고 하면 중복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철수 뭐 이렇게 갔다고 해보자. 미영 왜 이렇게 가봤다고 했어. 그럼 그 친구들의 이름이 있을 때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한나 뭐 철수 이렇게 이름이 있을 때는 누가 뭘 선택하는지에 대한 순서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땐 중복 순열이지만 여기에선 사람의 이름이 지금 나타나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인원을 맞추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돼 라는 의미입니다. 중복 조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그 정의가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됐는지. 중복 순열이라는 거는 중복해서 내가 선택하고 나열까지 할 수 있고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 중복 조합은요, 순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택하기만 하면 돼요. 중복을 허용하는데 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복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순서가 부여된다? 그때는 중복 순열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3hn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가 3 플러스 n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 1을 빼요. 그리고 cn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2 cn인데 얘들아 차이가 몇 나? 두 개만큼 차이 나지?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2 c2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합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이랬더니 얘가 36이에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의 곱이 지금 72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72는요 8, 9, 70이에요. 8 곱하기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이 뭐가 되면 되냐면 여기서 바로 n이 7이어야 지금 여기가 9, 여기가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n이 7인 거 이제 드디어 구했어요. 1번에서 n이 7인 거 구했으니까 지금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7인분을 주문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짜장면을 선생님 X라고 하고 짬뽕을 Y, 그 다음에 볶음밥을 Z라고 할 겁니다. 근데 총 7인분을 주문을 할 건데 여기에서는 각각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포함을 했으면 좋겠대요.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요. Y가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요. Z가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조건이 붙은 겁니다. 즉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했으면 그냥 바로 3H7이라고 했으면 됐겠는데 여기에서 하나 이상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수해를 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얘가 1로부터 시작하니까 1은 밑에 깔고 시작하는 거야. 자, 1, 1, 1 하면 결국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해서 1씩은 다 빼고 그럼 나머지 몇 남아요? 3을 빼야 되니까 4가 남습니다. 그래서 얘네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대한 합이 4가 되는 의미 아닌 정수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선 3H4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3H4 계산하면요. 3 더하기 4 하면 7이죠? 6C4 얘는 6C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6 곱하기 5 그 다음에 2 곱하기 1 해서 결과적으로는 15가지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15가지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가는요 A, B, C, D가 2하고 12 사이에 있는 그러한 자연수이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곱해서 홀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A, B, C, D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면 그 곱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적어도 하나라도 짝수이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곱은 항상 짝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곱이 홀수가 되려면 A, B, C, D는 모두 다 뭐가 돼야 돼요? 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B, C, D는 모두 홀수여야 된다. 얘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2하고 12 사이에 있는 홀수들 중에서 지금 봤더니 등호가 포함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할 거야. 숫자들을 선택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등호가 있다는 건 중복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친구, 앞으로 이런 숫자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등호가 있다?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럼 A, B, C, D는 모두 홀수입니다. 그럼 2하고 12 사이에 있는 홀수들 생각해 볼까요? 3, 5, 7, 9, 11. 이거 5개 말고 더 있어요? 없습니다. 이 5개 중에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개수는 바로 4개죠. 이 4개가 모두 다 홀수였으면 좋겠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5개의 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내가 선택을 할 거입니다. 해서 중복 지금 조합으로 해주셔야죠. 4개를 선택할 거예요. 이런 의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둘이 더하면 9죠. 그래서 8C4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8, 7, 6, 5,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4, 2, 8 하나 없어지고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7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정수 A, B, C, D에 대하여 지금 0보다 크고요. 확실히 이 A, 절대값 B, 절대값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6까지 해서 확실한 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지금 중복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차피 정수에서만 생각할 거잖아요. 여기서 생각하는 정수가 총 몇 개인지 봅시다. 그러면 1, 2, 3, 4, 5. 이 5개의 정수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0하고 6은요, 안 됩니다. 0하고 6 끝에 있는 이 두 친구들은 아니고요. 1과 5 사이에서만 A, B, C에 해당하는 정수를 택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없었으면은 그냥 조합이야. 선택을 해야 돼. 서로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네요. 왜? 등식이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 5개의 숫자 중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3개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할 거예요. 중복 허용해서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만 할 거예요. 그러면 숫자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3이 큰지 5가 큰지 우리가 숫자 내에서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순서까지 지정할 필요가 없어. 왜? 3이 5보다 작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4는 3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선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2, 4, 5를 선택했다고 해볼게. 중복을 허용하여 뭐 예를 들어서 2, 4, 5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선택을 했어. 그 말은 절대값 A가 2가 나오면 되고 절대값 B가 4가 되면 되고 5는 C가 되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절대값이 2가 나오는 건 뭐하고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하고 이 두 가지가 있죠. B, 절대값 B가 4가 되는 것도 마이너스 4와 4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가지, 얘는 반드시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곱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선은 여기서 절대값까지 고려를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전체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절대값 고려하는 거 A 2가지 나오죠. B도 2가지 나오죠. C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상의 개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OH3이라고 하면 둘이 더해서 8인데요. 그러면 7, C, 3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7, 6, 5, 3, 2, 1 이렇게 3, 2, 6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7, 5, 4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5, 4, 20에다가 7을 곱하니까 140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몇 번에 있나 봤더니 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부등식 1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의 x, y, z, w에 대한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정수들로만 우리가 계산할 거니까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 이 합이 뭐가 되거나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얘가 1이거나 x 더하기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지금 2가 되거나 아니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플러스 w가 3이 되거나 이렇게 케이스가 3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는 것은 바로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중복을 허용하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지금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요. 지금 4C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둘이 더하면 6인데 지금 5C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7이죠. 그래서 6C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5, 4, 2, 1. 10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 6, 5, 4, 3, 2,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케이스를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4가지예요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두 지파 x 1, 2, 3, 4, y는 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 이때 상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가와 나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죠. 나는요, 전체적으로 등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가함수를 구하거나 감소함수를 구한다는 건 바로 이런 지금 가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번에 해당하는 거는 등호를 포함한 증가함수, 등호를 포함한 감소함수. 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대학교 가면 순증가함수, 단조증가함수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배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등호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호를 들어갔으면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갔으면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복을 허용하고요. 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을 할 거야. 이미 숫자들은 배열이 있거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알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나는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건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냥 숫자를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함수값을 선택한다는 건 어디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 공역? 정역? 정역은 보내는 값이잖아. 공역에서 선택을 해야지. 그치? 함수값은 공역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공역이 총 6개가 있거든요. 그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돼요. 함수값이 될 수 있는 4개를. 근데 그냥 선택하는 건 조합이고요.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하는 건 중복조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6개 중에서 내가 4개를 선택해주세요. 이런 의미고요. 얘는 지금 공역에 해당하는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와 나의 큰 차이점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도 여러분들 그냥 숫자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택의 의미는 조합으로 우리가 가번을 풀어줄 수 있고요. 여기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증가함수로 이렇게 바뀌어도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는 누구랑 똑같냐면 6시 2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6 곱하기 5,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긴 15가지. A는 15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둘이 더하면 10이고요. 거기서 1 빼니까 9, C, 4 이렇게 돼요. 9, 8, 7, 6 4칸 내려올게요. 4, 3, 2, 1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3, 2, 6 없어지고 4, 2 이렇게 돼요. 9, 2, 18 곱하기 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8, 7에 56, 5, 1, 7, 7, 126 이렇게 됩니다. 자, 126과 15를 더해주시면 돼요. A는 15, 그 다음에 B는 126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1, 4, 지금 1, 141가지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주시겠네요. 됐나요? 자, 2x-루트 5의 5제곱에 대한 전개식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수가 유리수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개수가 지금 유리수가 되지 않는 것에 영향을 주는 친구는 바로 누구냐면 요 루트입니다. 이 루트 5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 형태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얘가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루트 5라고 하는 친구가 유리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루트 5가 유리수가 되려면 적어도 제곱, 4제곱, 짝수 제곱이어야 루트라고 하는 친구, 제곱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벗겨지겠죠. 없어지겠죠. 계산이. 자, 그러면 여기서 5개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건지는 기준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2x가 5-r개. 그 다음에 누가? 마이너스 루트 5가 r개.
총 5개의 주머니에서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항을 알게 선택할 거고요. 나머지 5 마이너스 알게는 지금 EX 항으로 선택을 해줄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누구 때문에? 이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얘 때문에 요리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R이 뭐가 되면 되냐? R이 빵제곱이 되거나 아니면 R이 제곱이 되거나 자, R은 지금 5를 넘어가진 못해요. 그럼 R이 그 다음 뭐까지 가능하다? 4까지는 가능하겠네. 이렇게. 그래서 개수가 요리수인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R이 빵 제곱 4제곱일 때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이 0인 경우라고 하면 OC 제로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EX에 지금 5제곱이죠. EX에 R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5제곱 그 다음에 R이 0제곱이면 그냥 1이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OC2 하고 나서 EX에 지금 R에다가 2를 대입하면 3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곱을 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바로 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OC4 하고 EX의 전체 1제곱 R이 4인 경우니까 1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루트 5의 4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5의 4제곱은 누구랑 똑같다? 5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짝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보면요. OC0는 그냥 1이니까 2의 5제곱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OC2라고 하면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OC4가 5죠? 그래서 5의 세제곱 곱하기 지금 2 곱하기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X의 5제곱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개수만 보면 32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8로 40, 40에다가 10을 곱해주니까 400.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지금 25 곱하기 10이니까 2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개수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을 다 더해보면 650에 32를 더해주니까 682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682가 어디 있나 봤더니 5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C6 곱하기 4, 7C5 곱하기 4의 제곱, 7C4 곱하기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앞에 지금 n에 해당하는 게 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지금 원래 있었을 것 같은 친구를 먼저 더해줄 거야, 쌤은.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형태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 플러스 7C6에 곱하기 4의 1제곱 그 다음에 7C5 곱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7C4죠? 곱하기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엔 7C0 곱하기 4의 7제곱 이렇게까지. 그럼 내 맘대로 선생님이 뭘 집어 넣어줬냐면 지금 7C7을 더 넣어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뒤에서 7C7을 빼줘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앞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만 집중을 해볼게. 자, 그럼 7C7로부터 이항계수에 해당하는 그 개수들을 보면 7, 6, 5, 4, 3, 2, 1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누가 있냐면 4의 0제곱이 여기 있는 거야. 4의 0제곱 1이잖아요. 4의 0제곱 1, 4의 1제곱, 4의 제곱, 4의 세제곱, 4의 7제곱까지 이렇게. 그러면 그 앞에 또 누가 있냐면 1이라고 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친구가 있겠죠. 총 7제곱이 돼야 되는데 얘는 1이 6개 뽑혔구나. 1이 5개 뽑혔구나. 그러니까 1의 거듭제곱이 숨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즉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 플러스 x의 n제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얘가 nc 지금 제로 그리고 나서 누가 되냐면 x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가 n개 뽑혔으면은 1이 하나도 안 뽑혔구나. 1이 빵개 뽑혔구나. 이렇게 nc1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n-1. 1이 1개, x가 n-1개 이런 식으로.
NC2, 그 다음에 곱하기 1이 2개, 그 다음에 x가 n-2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어들어요. 어디까지? NCn에 바로 1이 n개 뽑히고 x가 빵개 뽑혔어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거와 지금 n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뭘 넣어준 거냐면 7을 넣어준 거고 여기에서는 x가 4인 경우입니다. 여기를 해석할 때 n이 7인 경우이고 x가 4인 경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항 정리에 대한 전개식을 활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지금 4 대입하면 5죠. 그 다음에 5에 지금 n에다가 해당하는 게 바로 7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만 계산을 하면 뭐가 되냐면 5에 7제곱 이렇게 계산이 돼요. x에다가 4 대입하면 5지? 그 다음에 n에다가 7 대입하면 7, 5에 7제곱 맞죠? 그 다음에 77이 뭐예요? 77은 그냥 1이죠. NCn이 1이잖아? 이렇게.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5의 7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1 플러스 x의 n제곱에다가 내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숫자를 어떻게 대입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6의 83제곱을 2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직접 계산하라는 거 절대 아니겠죠? 자, 그러면 25라고 하는 친구랑 6 근처에 있는 숫자의 공통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바로 5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6이라고 하는 친구는 5로부터 1을 더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1 플러스 5의 83제곱이다. 이랬을 때 여기서 우리 아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 누가 있었냐면 바로 1 플러스 x의 n제곱 형태가 있었지요. 그 형태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nc 지금 제로 뭐 1이 n개 뽑히면 x가 빵개 뽑혀요. 이렇게. 이거 바뀌어도 사실 상관없죠? 여러분들 조합에 해당하는 친구들 NCR과 NCn-R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NC1 서로 다른 n개의 주머니에서 1을 n-1개 뽑으면 x가 1개 뽑혀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야. 또 여기에서는 NC2 x의 지금 제곱 1은 아무리 곱해봤자 1이니까 선생님 이제 생략해서 쓸게. NC3의 x의 세제곱 쭉 가요. 어디까지? NCn의 x의 지금 n제곱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뭐가 되냐면 지금 83C 0 누가 되는 거야? 5가 빵개 뽑혔다. 그럼 1이 83개 선택이 됐구나. 이렇게. 자, 83개의 주머니에서 나는 1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누가? 5를 1개. 나머지는 다 1로만 선택할 거야.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여긴 83개의 주머니에서 2개를 선택할 겁니다. 누구를요? 5를 2개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1로만 선택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 83C3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가요. 쭉 가요.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83C에 지금 전체 83개까지 5의 83제곱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5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5의 제곱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죠. 5의 제곱, 얘 가지고 있네. 얘도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면 얘네들은 다 나누어 떨어져요. 즉, 이 친구들 여기서부터는 5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나머지에 집중할 때는 바로 저 앞에 있는 친구들만 생각하면 돼요. 떨어진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83C 0이니까 뭐가 되면 1이고요. 여기도 1이죠. 그래서 얘는 1. 얘는 플러스 83 곱하기 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25로 나누는데 25보다 큰 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덜 나눠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로 나눴을 나머지는 0하고 24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5, 3, 15, 1, 그 다음 8, 5, 40. 여기다가 1 더해주면 416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덜 나눠진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은 416을 25로 더 나눠줄 겁니다. 자, 25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5, 6이고요. 그 다음 166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6 이렇게 하면 5, 6에 30, 3, 2, 6에 12, 150 이렇게 돼서 16. 나머지는 바로 16이에요. 2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게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사실은 이항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누어 떨어지는 친구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 없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근데 계산해서 마지막에 얘들아 416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2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5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항식 1-x제곱의 6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지금 4입니다. 그랬을 때 n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누구랑 누구를 곱했냐면 1-x제곱의 6제곱이랑 1 플러스 x의 n제곱을 곱했습니다. 그런데요, 곱해서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상수항을 선생님이 뽑았어. 상수항. 그러면 뒤에 있는 항에서 x제곱의 개수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x를 뽑았어? 그럼 여기서도 x의 개수를 뽑아주면 곱했을 때 x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이 뽑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뽑았을 때 상수항을 뽑아주면 그러면 우리가 x제곱의 항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얘를 전개했을 때 x라고 하는 친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x제곱, x4제곱, x6제곱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는 나올 수가 없더라. 이렇게.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를 고려할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와 얘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기선 상수항이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6개의 주머니에서 내가 뭐를 빵개 선택할 거냐면 1은 6개 선택하고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항은 빵개 선택해 줄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서는 x제곱이 나왔으면 좋겠대. 선생님이 여기를 1 플러스 x의 전체 n제곱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n개의 주머니 중에서 내가 2개를 선택할 거예요. 누굴 2개 선택할 거예요? x제곱을 2개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계산하면 6시 제로는 1이죠? 1. 그래서 1 곱하기 nc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면 2분의 n-1 여기까지 우리가 개수를 선택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서 x제곱이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6개의 주머니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돼요. 누굴 한 개 선택하면 되냐면 1은 5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을 한 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서 상수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n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선택을 할 거냐면 상수항이 나오려면 x를 빵개 선택해야 됩니다. x항을 빵개 1로만 n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x제곱 곱하기 여기는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계산해보면요. 뭐가 되냐면 2분의 n-1과 누구랑? 마이너스 6을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 그 x제곱의 개수가 4가 됩니다. 라고 여기까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2분의 n-1이 뭐가 되고? 10이 되고 따라서 n과 n-1을 곱했을 때 뭐가 된다? 20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곱해서 20이 되는 건 5, 4, 20밖에 없죠? 그래서 n이 5 곱하기 4 이렇게. 그래서 n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n은 5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 됐나요? 자, 8C0의 제곱, 그 다음에 8C1의 제곱, 8C2의 제곱, 그 다음 88의 제곱까지 해서 얘가 NCP를 만족하는 그 두 자연수 N과 P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처음에 감을 잡기 힘들어. 그래서 제곱의 항들이 나오면요. 두 개의 수 중에서 하나를 내가 반대로 바꿔줄 거야. 여기서 아이디어는 무슨 말이냐면 NCR이랑 NC-N-R이랑 같다라는 걸 써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8C0의 제곱은 8C0 곱하기 88 이렇게. 그 다음에 8C1의 제곱은 8C1 곱하기 87 이렇게 바꿔줄 거야. 이렇게 바꿔도 괜찮잖아.
8시 제로나 88이나 똑같고 8시 1이나 87이랑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8시 2에 곱하기 8시 6 이렇게 쭉 가요. 아이고 여기가 플러스야죠? 쭉 덧셈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해당하는 친구가 88 곱하기 8시 제로 여기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냐면 8시 제로부터 88이 나오는 건 1 플러스 x의 8제곱에 대한 개수처럼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아이디어 생각을 해보면 지금 1 플러스 x의 8제곱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1 플러스 x의 8제곱 이렇게 뒤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1 플러스 x의 8제곱으로 묶어주고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친구들도 1 플러스 x의 8제곱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총 우리는 1 플러스 x의 16제곱을 이렇게 나눠서 1 플러스 x의 8제곱과 1 플러스 x의 8제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여기서 8시 제로라는 건 x에 대해서 우리가 뭘 뽑은 거냐면 빵개 뽑은 거야. 즉 여기서 x의 0제곱 여기서는 x가 8제곱을 선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의미를 이렇게 자 여기서는 x를 1개 선택해주고 얘는 x를 7개 선택해준 의미나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6제곱을 선택했구나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갔을 때 쭉 또로로로로 갔으면 x의 8제곱, 그 다음에 x의 0제곱까지 해서 곱해서 x 8제곱이 되는 친구들을 다 구해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것 중에서 x 8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 16개의 주머니 중에서 x8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n이 16이고요. 그 다음에 p는 8이에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부등식 100 초과 그 다음에 1000 미만에 해당하는 그러한 n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항계수의 성질에 의하면 nc0부터 ncn까지의 합을 뭐라고 계산을 한다? 2의 n제곱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보다 크고요. 2의 n제곱이 1000보다 작은 그러한 n의 모든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럼 2의 거듭제곱 중에서 처음으로 128이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100보다 큰 128이 되는 친구는 2의 7제곱이죠. 2의 7제곱 128, 그 다음에 2의 8제곱 256, 그 다음에 2의 9제곱 512. 그러다가 2의 10제곱에서 처음으로 1000을 넘어가게 돼요. 1024.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n이 뭐뭐뭐만 되더라? 7, 8, 9만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n이 7 더하기 8 더하기 9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15죠? 그럼 여기가 24예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예은이는 이번 방학에 7종류의 스포츠 종목 중 2종류 이상을 골라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종목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체 7개의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7개 중에서 2종류 이상을 골라서 배워볼 거래. 그럼 7C2 더하기 7C3 더하기 3종류가 될 수도 있고 4종류가 될 수도 있고 7종류를 다 배울 수도 있다는 거지. 매일매일.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7종류 중에서 2개를 선택하거나 3개를 선택하거나 총 7개를 선택하거나 2개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을 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7C 제로부터 더해주는 거는 계산 공식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얘를 뭔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빼줄 거야. 차라리 얘만 구하려면 앞에 있는 7C 제로랑 7C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그럼 요 앞에를 계산하면 뭐가 되면 2의 7제곱 이렇게 되겠죠. 2의 7제곱에서 빼줄 거예요. 7C 제로는 1이죠. 1. 그리고 7C1은 7입니다. 이렇게. 자, 2의 7제곱 하면 128이고요.
뒤에서 8 빼주면 12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이 몇 번에 있나 봤더니 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항계수에 대한 우리가 성질이 있었죠? 2의 n제곱 이렇게 계산했던 거. 그래서 2의 7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에 있는 수를 모두 더한 값과 같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EC1이랑 EC2를 더하면 n-1c r-1과 n-1c r을 더하면 누구랑 똑같다고 했어요? ncr이랑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EC1이랑 EC2를 더하면 바로 3C2가 되고요. 3C1이랑 3C2를 더하면 4C2가 되고요. 4C1과 4C2를 더하면 5C2가 됩니다. 따라서 5C1과 5C2를 더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6C2가 되겠네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6C2를 선택해주면 답은 3번. 여기선 이 개념만 알면 EC1과 EC2를 더해서 3C2, 3C1과 3C2를 더해서 4C2, 4C1과 4C2를 더해서 지금 5C2, 5C1과 5C2 더해서 6C2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지금 스텝 3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들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스텝 4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